안녕하셈. 안녕하셈.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에서 앙페르의 법칙, 플랭임의 법칙 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랭밍의 법칙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는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왼손, 오른손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왼손 법칙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하실 때 이거 들으실 때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왼손 드셔가지고 자 이렇게 자 세 손가락 이렇게 탁 표기샷해서 요러면서 이제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여기 굉장히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넣어놨죠.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요 모양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왼손 법칙이고요. 자, 이 왼손 법칙은 여기 체크 먼저 하실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를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손은 전동기고요. 오른손은 아마 다음 강의에서 이제 할 것 같은데 오른손은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전동기, 발전기 이걸 꼭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첫 번째는 왼손 법칙입니다. 자, 이 왼손 법칙 하기 전에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 제가 명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장 쪽을 지금 배우고 있죠. 자, 이 자기장에서 뭐 자기장의 세기도 이제 구해보고 자기력선 표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자기장이 어떤 힘을 미치는 거냐.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자, 움직이는, 자, 신기하게도 움직이는 전하,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전하, 뭐죠? 전류겠죠? 전류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즉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동기가 되겠죠. 즉 모터. 인데 자기장을 형성하고 전류를 흘리면 이게 힘을 받아 돕니다. 돈다고요? 자, 이거를 우리 인간들의 삶에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여름에 선풍기 자 돌리면은 시원하게 바람을 쐴 수가 있죠. 자,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 또 세탁기 이런 각종 전자제품에는 모터가 꼭 필요합니다. 뭐가 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요 전동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좀 지워 보겠고요. 중요한 것만 표기를 좀 해보면 자, 이 상황을 한번 그럼 여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번호 매겨놨는데요. 요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제가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함께 그리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기장 B 안에 일단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자 볼게요. N극과 S극이 주어져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자기장 B 그러니까 자속 밀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것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발생하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된 거를 이제 떠올려 주시고 이 안에다가 2번 뭐냐면 전류를 흘려야 돼요. 전류 I가 흐르는 도체를 놔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짠 하고 제가 도체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런 전선 어떤 도체를 여기다 이렇게 땅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자, 2번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전류를 요렇게 한번 흘려볼게요. 자, 요렇게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을 가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기장 B와 전류 I를 그림에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그랬죠? 움직이는 전류는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 도체는요. 힘 F를 받아 움직입니다. 자, 힘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요. FBI의 관계를 왼손으로 나타낸 것이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왼손 해볼게요. 자, 왼손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FB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여기 위에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좀 키워볼까요?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엄지손가락 F 그 다음에 B 그 다음 요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장은 검지가 되겠죠. 검지. 자, 그러면 자기장 요 상황이 맞죠? 자, B 이쪽 방향이고요. 전류는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는 요쪽 방향. 그리고 엄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엄지 쪽으로 힘을 받아 움직여요. 자, 그럼 여기서는 힘이 어디로 가죠?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 그림 여기 잘 놓을 테니까 이 왼손 법칙을 떠올리시고, 자, 3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이것은 이 도체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을 전자력이라고 하고, 전자력 F를 받아서 위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은 다시 결론 내리면 이 도체는요, 이렇게 전류를 흐르면 이 도체는 위로 이렇게 힘을 받아 움직인다고요. 다시 자, 이렇게 하면은 위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자, 결론 나왔습니다. 도체는 힘 F를 받아 움직이게 된다. 이것의 관계를 왼손으로 나타낸 것이 왼손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은 뭐다? 자, 움직이기 때문에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동기는 모터라 그랬죠? 모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선풍기가 있겠다.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짠 하고 제가 선풍기를 잠깐 갖고 와봤는데, 자, 요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선풍기는 자, 1번 자, 전기 에너지. 자, 어떻게 여기 전류를 흘려야 되죠. 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자, 이 도체가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자, 그래서 2번 여기 기계 에너지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이 힘을 받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I, 여기가 힘을 받아서 F, 이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돌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런 건 불필요한 것들을 좀 지워보겠고요. 자, 요거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느끼시라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바 실험실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동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보면 여기가 N극, S극이요. 그럼 우리 왼손 법칙 정하는 거죠. 자, 검지로 자기장 이쪽 가르치시고요. 그죠? 이쪽 가리키시고, 그 다음 전류가 여기 보시면 아래로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엄지가 위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쪽은 위로 힘을 받아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반대로 여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럼 왼손 법칙 적용해 보세요. B는 여기고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때는 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래로, 여기는 위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돌아버리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자, 다시 계속 해보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죠. 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지워 본다면 자, 이렇게 도는 모습.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팬 같은 거를 이제 달면 선풍기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또 살펴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냐? 자기장 안에 도체가 받는 힘 F에 대해서 시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공식이 있는데요. 자, 어떤 거를 표기해 주면 되겠냐? 자, F는 자, B I L 사인 세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면은 자, F는요. 자, 1번 자기장 B가 있어야 된댔죠. 그래서 여기 B가 위치해 있고 전류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 I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L 사인 세타 있는데 자, L 사인 세타 한번 요렇게 따로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L 사인 세타는 우리 도체의 유효 길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자, 일단 여기서 세타 먼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이 세타는 뭐냐면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딱 바르게 있으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유효한 길이를 곱해주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쪽에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example 1입니다. 세타가 90도를 이루는 경우 자, 이 왼손 법칙 잠깐 이쪽으로 좀 치워보고 자,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장은 요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 도체를 놔볼게요. 도체를 놨는데 자, 어떻게 날 거냐면 지금 요 그림을요 위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
F를 떠올려 보실게요.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체는 90도라는 얘기는, 자, 요렇게 있으면은, 자, 요렇게 도체가 요렇게 이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가 90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게 세타입니다. 저게 세타고요. 자, 이게 90도를 이루고 있다. 요 상황을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딱 가지런하게 딱 놓인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때 이 도체 길이 L이 의미하는 건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F는 이 도체가 받는 힘은 BIL 사인 세타를 적용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BIL 도체 길이 L, 그 다음에 여기 사인 해주고 90도 이렇게 쓰면요, 요건 1이에요.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러면 F는 BIL로 이렇게 이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90도로 놓여 있을 때는 F는 BIL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쓰면 얼만큼 힘을 받는지, 몇 뉴턴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것과 달리 example 2입니다. 세타가 예를 들어서 60도인 상황을 볼까요?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진 경우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짠 하고 제가, 자, 요 왼쪽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갖고 와 봤어요. 자, 여기서 60도라는 얘기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이때 요 도체와 요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 자,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것이 이제 세타의 의미입니다. 세타가 60도가 된 상황이에요. 물론 이 도체의 길이는 L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스듬하자면요, 우리 이제 가지런하게 90도가 된 그 길이를 구해줘야 돼요. 그것은 이 그림에서 요렇게 나타나겠죠. 자, 요런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도체의 유효 길이입니다. 자, 요만큼 있죠? 요만큼. 자, 이만큼이 도체의 유효 길이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지금 따로 좀 복잡하니까 떼어서 그려보면요, 지금 요 상황을 따로 한번 이렇게 띄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죠. 여기가 유효 길입니다. 자, 여기가 도체의 유효 길이다. 요만큼은 L이었죠. 자, 여기가 6세타였어요. 60도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효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 봤더니, 자, 요만큼을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를 요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뭐냐면 L 곱하기 L분의 요거를 하면 요게 약분되면서 요거가 딱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L분의 요거를 우리가 뭘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냐면 L 곱하기 요것이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 이렇게 하면은 사인 세타가 L분의 요거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따라서 구하는 것은 F죠. 자, 얼만큼 힘을 받습니까? F는 BIL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 사인 세타는 뭘 의미한다? 자, 요 유효 길이,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가 붙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BIL 사인 60도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근데 사인 60도는 얼마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사인 60도를 또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기능사 문제를 풀 때는. 자, 여기 제가 좀 지우고 위에 좀 다시 써볼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지우고 따로 좀 떼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필기를 꼭 해주세요. 자, 특수삼각형 두 개를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특수삼각형 두 개. 자, 먼저 가기 전에 사인 세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해보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에요. 높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 특수삼각형 두 개는 자, 요렇게 90도,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40도 5도예요. 요 삼각형 아셔야 되고요. 이때 여기 1대
1대 루트 2입니다.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1대 1대 루트 2.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삼각형 하나 더 그려주셔야 돼요. 90도, 여기가 60도, 여기는 30도짜리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사인 45도를 한번 볼게요. 45도는 얼마가 되냐면, 자, 칸을 조금만 만들어서, 네, 여기 옆에 칸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자,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그럼 빗변이 뭐죠? 여기서는 빗변이 이 45도에 대해서는 빗변이 요게 됩니다. 그래서 빗변이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루트 2분의가 되고, 높이는, 자, 표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빗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자, 빗변 여기 빨강색으로 표현을 하고, 자, 높이는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게요. 높이는 요 45도에 대해서 요 반대편에 있는 것, 요것을 높이라고 합니다. 요건 밑변이라고 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반대편이 요것을 높이니까 파란색으로 요렇게 표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1에 해당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특수삼각형을 그려놓고 거기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앞에 뒤에 모든 문제 풀 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30도가 있죠. 사인 30도는 자, 여기서 자, 요 부분이죠. 사인 30도. 자, 사인 30도의 빗변은 여기입니다. 빗변.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 보면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빗변 부분을 써 넣으니까 얼마냐면 2분의가 되겠죠. 2분의 이렇게 되고, 이 사인 30도를 포함하는 요쪽은 밑변이고요. 그 반대편 요게 높이입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표기를 하면은 여기가 높이에요. 1만큼 해당하죠.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네, 이번엔 사인 60도를 봐보겠습니다. 사인 60도는 60도가 여기 있죠? 이거의 빗변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기를 빨강색으로 하면 요만큼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빗변 부분엔 2를 쓰시고요. 높이는 이 60도를 포함한 요것은 밑변이고요. 그렇지 않은 요 반대편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높이 있는 거. 60도의 반대 여기.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루트 3이죠? 그래서 분자에는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45도, 사인 30도, 사인 60도 이렇게 값을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사인 90도는 1이다 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요 시험 문제에서 틀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중에 뒤에서 그림 그릴 거예요. 여기 사인 그래프 해서 이게 x고 y, 그럼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우리 이제 교류 표현할 때 배울 건데 여기가 90도입니다. 90도고 이때 값이 1이에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30, 45, 60도 그 값이 표현이 되는 것인데 자, 어찌되었든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요 문제 풀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묶어주고요. 자, 그럼 이거에 의해서 사인 60도는 자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BIL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뭐가 굉장히 많죠? 다 날리시고요. 다 날리시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서 뭘 가져가야 됩니까? 시험장에. 자, 일단 왼손 법칙은 전동기를 표현한다. 그래서 왼손. 자, 그래서 요거 그림 가져가셔야 되고요. FBI 기억하기 쉽죠? 미국의 FBI 이런 거 떠올리셔도 좋고. 자, 그러면 이게 있으면은 힘을 받는다. 그 힘이 얼마만큼이냐? 요만큼이다. BIL 사인 세타더라. 요 뉴턴만큼 힘을 받아 움직인다. 였고, 요 사인 세타의 의미는 여기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특수삼각형 요 두 개를 통해서 45도, 30도, 60도, 90도까지도 이렇게 시험장에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죠. 삼각형 그려서 유도해서 이렇게 풀으셔야 될 것이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장 내에 도체, 자, 이거 나오죠? 자장, 비자속 밀도, 자장 내에
도체 전류는요, 자기장 내에서 전류, 움직이는 전하는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왼손 법칙이었죠. 자, 왼손 법칙. 짠하고 요 장면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다뤘던 거예요. 그죠? 자, 요 상황과 왼손의 법칙으로 힘 받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 전동기 하면 뭐죠? 왼손 법칙입니다. 힘을 받는 거 F.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자면은 왼손 법칙은 전동기고요. 이따가 하겠지만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가 뜻하는 것은 힘 F였죠. F. 그래서 힘의 방향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짠 하고 이게 떠올리셔야겠죠. 여기서 지금 요 엄지를 묶고 있었습니다.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극상에 있는 도체 전류를 흐르면은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 전류는 힘을 받아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빨리 왼손 법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짠 하고 요 왼손이 떠오르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자기장 이쪽 N극에서 이쪽이죠. 자, 전류 나오는 방향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그죠? 그때 힘은 F 위쪽으로 받겠네요. 그럼 이 전선은요 위로 탁 이렇게 튀어오를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죠. 답은 기억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자 표기해 보겠습니다. B가 지금 4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속에서 길이 3cm예요. 자, 그것은 곧 0.03 미터, 우리 미터로 환산해야겠죠? 0.03미터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30도가 되도록 놓았대요. 자, 비스듬하네요. 이건 세타를 의미했죠? 여기에 10암페어를 흘려요. 전류가 흘리면 자기장 내에서 이 움직이는 전하, 전류는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탁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때 얼만큼 힘을 받습니까? 라고 이제 시험에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짠하고 일단 이런 모습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표기를 해볼까요? 자, 자기장 B는 현재 4고요. 전류는 10암페어하고, 자, 그리고 요 직선 도체의 길이 L은 0.03m고, 그리고 이 자기장과 이루는 방향 세타는 30도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 F를 구해볼게요. 자, F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B IL 사인 세타더라. 그럼 차근차근 넣으시면 됩니다. B는 4가 되겠죠? 곱하기 전류는 10이 되고요. 곱하기 길이는 0.0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30도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사인 30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인 30도는 자, 우리 특수삼각형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여기서 60도, 30도를 떠올리시라. 여기 2대 1대 루트 3이더라. 자, 사인 30도는요 빗변분의 높이였죠. 자, 그러면 빗변에 해당하는 것을 빨강색으로 표기를 해보면, 자, 현재 요 30도에서 빗변은 요거죠. 자, 그래서 2니까 요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이렇게 들어가고 높이는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 30도를 포함하는 요건 밑변이라고 하고요. 요 반대, 요 높이 있는 거, 요 높이라 그랬죠. 30도의 반대, 요 높이는 파란색이다. 그래서 파란색 이렇게 표기를 하면 여기가 1이 되겠죠. 높이가 파란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다가 1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다. 요렇게. 자, 그러면 4, 10, 0.0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계산을 좀 해보면은 저기 탕 해서 여기 약분되고요. 곱하면 20 곱하기 0.03이 되겠네요. 자, 계산이 귀찮으면 계산기 현장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컴퓨터 PC에 있으니까 20 곱하기 0.03 하면 0.6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0.6 뉴턴만큼 힘을 받아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자, 전류 흘리고 있고요. 그 다음 도체 길이 나와 있죠. 60cm는 L은 0.6m 이렇게 환산을 미리 해 두시고,
자, 3번. 자, 60도.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세타 값을 의미하고요. 자, 작용하는 힘이 5.2N F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자속 밀도 뭘 구하라는 얘기죠?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B,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식에 차근차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딴하고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차근차근 대입해 보면 자, 지금 이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힘은 줬어요. 5.2N 이렇게 이제 줬고, 자, 요 도체 길이도 L도 줬고요. 0.6 전류는 5A 그리고 세타는 60도다. 그럼 여러분들은 F는 BIL 사인 세타를 일단 기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럼 B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요? 요 IL 사인 세타를 양변 놓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자속 밀도 B는 IL 사인 세타분의 F 이렇게 되고 차근차근 넣으시면 됩니다. 자, F는 5.2죠? 5.2 여기는 5, L은 0.6 사인 세타는 사인 6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는 하고 자, 이쪽 따로 좀 빼볼까요? 쇼 이렇게 빼서 자, 특수삼각형을 떠올려야겠죠? 특수삼각형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9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사인 60도를 구해야 돼요.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다는 해주시고, 자, 빗변을 빨강색, 높이는 파란색으로 표기해 볼게요. 자, 빗변은 자 60도죠. 요거의 빗변은 요거네요. 자, 그래서 요것이 빗변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분모에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60도에서 봤을 때 60도 포함하고 있는 건 밑변이고요. 그 반대 요 높이, 요것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요만큼 표기를 해주시면 루트 3이죠. 루트 3을 여기다가 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외우지 않고 삼각형을 통해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이 되겠죠. 3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5.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분모 분자에 2를 곱할게요. 자, 요 2가 좀 별로죠. 똑같은 거 곱해줘도 괜찮죠. 탕 죽으면 3 루트 3분의 10.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죠. 자, 계산기에서 10.4 나누기 가로치고 3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죠. 가로 닫고 는 이렇게 하시면 얼마 나오죠? 대략 2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 값은 거의 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답이 있나 볼까요? 보니까 2가 여기 있죠. 자, 요렇게 2가 있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레밍의 법칙에서 왼손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왼손, 다음 시간 오른손. 꼭 기억해 주세요. 왼손은 뭐다? 전동기다. 오른손은 발전기다. 전동기에서 공식 F는 BIL 사인 세타, 그리고 FBI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적용해서 앙페르의 법칙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밍 오른손 법칙 하고 인덕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기장도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쌤. 안녕히 계셈. 고생했쌤. 고생했쌤.